반갑습니다. 정순현입니다. 지난 63편으로 태음병 편을 마무리하고 64편에서는 삼원병의 두 번째인 소음병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음병 편 첫 시간이므로 소음병 맥증병치의 개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병 맥증병치의 개설입니다. 먼저 소음병의 발생 부위는 수소음심, 족소음신 그리고 족소음신경맥입니다. 소음병의 성인을 둘로 나누면 직중소음과 타경으로부터의 전례입니다. 첫째, 외환의 직중소음은 외사가 삼양경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음장에 침범하는 것입니다. 이는 평소 체질적으로 양허, 특히 소음신의 양허에 관련됩니다. 소음에 외사가 집중하면 수족 발냉, 혈압 하강, 정신부진이 발생하는데 이를 소음상한이라고 합니다. 소음상한은 병정이 비교적 중하기 때문에 치료도 비교적 쉽지 않습니다. 지난 코로나 사태에서도 보았듯이 매년 유행성 독감으로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데 만약 연령이 높은 신양허인이 한번 유행성 독감에 걸리게 되면 상한의 증상과 함께 혈압이 떨어지고 수각이 발생하면서 정신이 위미부진하여 난치증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전해오는 말에 노파상한 소파로 상한전사 하허인, 노인은 상한을 두려워하고 청년은 노병을 두려워한다. 상한에 죽는 사람은 하초의 양기가 허약한 사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가리키는 주요한 점은 소음 직중 상한의 위중함이라고 하겠습니다. 소음병 성인의 두 번째는 타경으로부터의 전례입니다. 먼저 태양의 사기가 소음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오치나 실치 없이 자연히 전경하기도 하지만 만약 태양병을 오치하는 과정에서 소음의 양기를 손상하면 사기가 소음으로 전하게 됩니다. 태양병 편에 건강부자탕증의 주문이 있습니다. 하지요 부발한 주일번조 부동면 야외안정 불구불갈 무표정 맥침 미심무대열자 건강부자탕주지. 태양병을 하지하고 발환하는 오치로 인해서 신장이 또른 허수해지며 소음병이 된 경우입니다. 또 다른 타경으로부터의 전례는 태음의 사기가 소음으로 전해지는 경우입니다. 이른바 순경전인데요. 태음병 원문 273조와 277조에서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태음장 허한증에서 자리 익심하며 비양허가 비신양허를 도취하는 경우인데 최후에는 소음병을 이루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소음병의 생리 중 경맥입니다. 소음경맥은 발에서 시작하여 복부로 돌아와 흉부에 이릅니다. 방광에 연락하고 신장에 속합니다. 이로써 소음과 태양은 서로 표리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신방광은 장부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경맥이 상호 낙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족소음 심경맥은 복부에 이른 후 횡경막을 타고 폐를 지나며 순후롱 협설본, 목구멍과 혀뿌리를 끼고 돕니다. 소음경맥이 순후롱 협설본하므로 각종 인통은 대개 소음병증 중 소음경증에 속합니다. 인통의 종류에는 소음음으로 인해 허화가 상여하는 경우가 있고 외환이 소음경맥을 폐색하는 경우, 그리고 독열이 소음경맥을 침범하는 경우, 그리고 담열이 소음경맥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인통은 소음병의 소음경증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음경의 분지는
폐에서 나와 심장에 연락하고 흉중에 주입됩니다. 이로써 심과 신을 구통하여 수화교제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심화는 상부에 있고 신수는 하부에 존재합니다. 심화가 하부의 신과 교통하면 신중의 양기를 보조하며 신수를 온난하여 신수가 한냉하지 않게 조력합니다. 신수는 신음인데 상부의 심과 연결하며 심음을 도와 심화를 제약하여 심화가 항성하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이렇듯 신수는 상승하고 심화는 하교하게 되면 사람의 일상에서 흥분과 억제가 교차하며 발생하고 각성과 수면이 교대로 발생합니다. 수면 시에는 안정하며 평온하고 각성 시에는 정력이 충실하고 정신이 진작되어 주의력이 집중됩니다. 이런 현상을 수화기제라고 하며 심신상교라고도 합니다. 만약 화수미제하여 심신불개하면 쉽게 잠들지 못하고 심번하며 깨어있어도 몽롱하고 사유가 지돈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화기제와 심신상교는 인체의 생리활동에서 흥분 억제와 각성과 수면을 정상적으로 교대하며 발생시키는 주요한 기전이며 이는 족소음경맥 분지에 의한 심신구통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심장은 화장이므로 화에 속합니다. 인체를 대자연의 소우주라고 할 때 횡격막은 지표면에 해당합니다. 횡격막 위의 심장은 외관으로 볼 때 연소하고 있는 화와 같아서 주위에 빛과 열을 방출하여 인체에서는 혈액순환과 충실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형상입니다. 경에서는 양중지 태양이며 하기에 통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혈맥과 신지를 주관하는 심의 기능을 말한 것이며 이로써 심은 군주지관이 됩니다. 심량이 왕성하고 심혈이 충실하면 기혈순환이 거치지 않고 정신이 진적됩니다. 그러므로 심은 오장육부지 대주, 오장육부의 큰 주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장은 수장으로 수액을 주관하고 전기를 저장하며 내부에 원음 원양이 기탁하고 있어 오장육부 음양지기의 근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장이 허약하면 외환이 신장을 손상하며 인체의 전신적 기능이 저하됩니다. 신장이 왕성하면 신정이 충족되어 인체의 성장 발육에 해당하는 생화작용이 그치지 않게 됩니다. 수소음심과 족소음신에서 하나는 오장육부의 대주이고 하나는 원음원양의 근본입니다. 만약 병이 소음으로 파급되면 인체의 근본적인 음양지기가 동요되며 생사존망에 관련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소음병입니다. 소음병 정후 특징과 분류입니다. 소음병의 기본 특징은 심신 진양 구세한 중에 더하여 신양 허세 위주의 전신성 전기 쇠약증을 구비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소음병에는 장증, 경증, 겸증이 있는데 그중 장증에는 한화증과 열화증이 있습니다. 장증이 한화와 열화로 나뉘는 것은 신주수하고 심주화함으로 음양이 상대하며 양종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소음 한화증은 평소 양의 음성의 체질인수가 있는 사람의 경우 회사가 종음화한 음을 따라 한화하여 소음 한화증이 출현합니다. 한화증 가운데 양쇠 음성증에는 사역탕을, 음성대양증에는 백통탕을, 음성격양증에는 통맥사역탕, 양의신통증에는 부자탕, 양의수음증에는 진모탕을 사용합니다. 소음열화증은 평소 음의 양항의 체질인수가 있어 양기가 상대적으로 항성한데 외사가 종양화열하며 소음열화증이 출현합니다. 심신불교증이라고도 불리는 음의화왕증에는 황련악교탕을, 음의수열호결에는 절영탕을 사용합니다.
소음 경증에는 인통이 대표적입니다. 소음 경맥이 순후롱 협설본하기 때문입니다. 소음 허와 순경 상류에는 감초탕을, 풍한 폐색 경맥에는 길경탕, 독열이 경맥을 침입하면 저부탕, 담열이 경맥을 침입하면 바나산이나 바나탕을 사용합니다. 소음 겸증에는 태양을 겸하거나 양명을 겸하는 병증이 있습니다. 태소양감증이라고도 하는 소양 겸 태양증은 태양과 소음이 동시에 한사를 감사해 발병합니다. 이때는 마왕세신부자탕이나 마왕부자감초탕에서 선용합니다. 소음이 양명을 겸한 것은 양명병이 조혈내성하여 하부의 간신지염을 손상하며 소음 진음모상으로 망음실수가 되는 현상입니다. 이때는 양명의 실을사기를 공화하여 소음의 진액을 구하는데 이를 부저주심법이라고 합니다. 이상과 같이 양기 쇠약으로 인해 소음병이 발생할 수 있고 소음 겸 양명처럼 음액 손상으로도 소음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증으로 소음 양울증이 있습니다. 소음 양울의 주증은 사지걸랭인데 이는 신양허세로 인해 조성된 증후가 아니라 소음의 양기가 내부에 울체하여 외부로 소달되지 못해 조성됩니다. 이에는 사역산을 사용합니다. 소음 양울은 소음 한화나 소음 열화, 소음 인통, 소음 겸증과는 부합하지 않는 별도의 증후입니다. 소음병의 치료 금기는 금한, 금토, 금하입니다. 소음병은 필경, 음양허가 위주이므로 한토합법은 사기는 구제하지 못하고 소음기기만 손상시키는 까닭입니다. 아울러 화열을 매개로 한 강력발한도 음액을 손상하기 때문에 화치도 금하고 있습니다. 삼음병은 병증이 위중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후를 추측하는 방법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소음 한화증은 주로 양기의 존망을 살피는데 한승상량의 원인으로 병이 된 경우 1푼의 양기가 존재한다면 1푼의 생기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소음 열화증은 열성상음이 주된 원인이므로 음액의 존망을 살펴서 예후를 판단합니다. 다음 65편에서는 소음병 재간과 소음병의 병증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담하게 봄의 자연을 노래한 고려 보조 국사의 제자 해심의 시 한 편을 읽어보며 오늘은 이만 마칩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인정 없는 옛절 봄은 깊어 해심. 인적 없는 옛절의 봄은 깊은데 바람자자 꽃잎들에 가득하다. 해질녘 구름빛 밝고 깨끗한데 산에는 여기저기 두견새 우는구나.